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2년도 국가직 9급 필기시험 합격선이 나왔습니다. 네, 어저께 예고한 대로 오늘 아침 9시에 나왔죠. 자, 합격선이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자, 하나 합격선 분석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2021년도 합격선 볼 필요 없다. 2021년도에는 선택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점수 체계가 다릅니다.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죠. 비교가 안 되죠. 왜 400인데 이건 91이지? 헷갈리죠.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450 이렇게 쓰지 왜 90이라고 써놨지? 네, 평균입니다. 평균. 5과목 평균. 21년까지 선택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 점수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수 계산하기 힘듭니다. 거의. 근데 필요 없어요. 이제. 왜? 23년도 시험 보실 분들은 22년 것만 알면 됩니다. 21년도 거 필요 없어요. 네. 점수 체계를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91점. 자, 일반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90점 넘으면 합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일반 행정 전국 91점이니까 합격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는 뭐 국룰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험 점수가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가 높으면 조금 떨어질 거고 85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높으면 95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실적으로 간호직 같은 경우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어요. 지방직도 마냥 엄청 쉽게 나오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그럼 굉장히 혼란이 오겠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직 일반 행정 가장 높습니다. 91점. 네, 근데 이거 중요한 것도 있어. 자, 일반 행정끼리는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비교가 돼요. 비교돼. 85, 91. 비교돼. 근데 자, 보세요. 밑에 가면 자, 교육행정 94점. 교육행정 왜 이렇게 높지? 물론 이제 사람은 많고 선발 인원은 71명인데 응시자가 13,000명이나 됐어요. 거기 합격은 121명밖에 안 됐죠. 그래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어요? 한 과목이 다르죠. 교육행정은. 그러니까 한 과목이 쉬었다.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서열을 쫙 매기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교정에서 굉장히 쉽게 냈다. 그러면 이게 90점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교정은 이제 일반 행정 미치냐? 아니란 얘기죠. 세 과목은 공통이지만 두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의 양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확실합니다. 일반 행정 제일 높아요. 전국 일반. 전국 일반은 원래 대표고 가장 뭐 좀 소위 공부 잘한다는 분들이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 왔고. 그래서 이 서열은 따질 수 있겠지만 여기 뭐 고용노동가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의미는 없습니다. 두 과목을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물론 이제 이런 거 있죠. 내가 최상급이야. 공부를 제일 잘해. 그러면 고용노동보다는 아무래도 일반 행정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서열인 거죠. 그러나 이제 고용노동과 그러면 고용노동과 뭐 선거행정을 비교한다.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어떤 게 더 높고 낮고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점수를 너무 절대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요것도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요거 이제 추가 모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추가 모집. 뭐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면접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면접 포기를 하면 그 인원수만큼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다 또 못 끌어올리면 더 밑에 필기시험 보신 분을 원래 끌어올려요. 작년도 그랬는데 올해는 과연 그렇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아직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더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합격선이 좀 더 낮아지죠. 작년에 나온 이 합격선 있죠?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가 합격을 시켜가지고 더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요. 면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낮다, 이 점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가만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필기시험만 딱 봤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합격하신 분들 1.5배수까지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배수까지 뽑은 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요거. 지금 뭐 개선 밸류가 나왔지만 요건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3배수 뭐 1.2배수 이렇게 뽑혔어요. 많은 건 이제 1.6배수까지도 뽑혔던데 자, 이거는 이제 동점이 있다거나 이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뽑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1.2배수, 1.1배수 이런 식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1배수 받기라고 해도 가망성이 있는 거죠. 없진 않죠. 없진 않으니까 도전해볼 만하다. 그래서 반드시 면접 봐라. 근데 이제 면접이 또 지방직 바로 전주예요.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루니까 하루 정도는 가도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면접도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지방직이 아무리 목표라고 해도 면접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다. 물론 국가직 면접이 조금 어렵긴 한데 해보는 게 나으니까 가서 최선을 다하시면 나중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끌어올리다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점수는 21년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전혀. 비교할 필요 없고 이거 계산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막 어떤 분이 계산해 놨던데 그게 뭐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중 자체를 5과목 비중을 국어, 영어, 한국사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고득점 하시는 분도. 거기에서 95, 100이 나오지 않으면 선택해서 아무리 100점 맞아도 70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비중이 달라. 공부하는 비중이. 근데 이제 22년부터 비중이 같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5과목을. 골고루 다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점수대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죠. 21년 비교하는 거. 쓸데없는 일 하면서 시간 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기준이 생겼으니까 올해 기준대로 하면 되고, 내년에 혹시 이제 시험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이게 85점, 80점대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뭐가? 난이도가 높든 낮든 우린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다니까? 낮으면 뭐 공부 안 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원래 근데 합격선 낳는 거는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물론 좀 다른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선발 인원과도 요인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험 난이도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이 안 돼. 그러니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저도 역시 예측이 안 돼요. 시험 보고 나서 거꾸로 데이터를 보면서 할 수는 있는데 시험을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요번에 어렵게 나올 거야, 쉽게 나올 거야 알 수 없어요. 지방직 어떻게 나올 거야 몰라요. 안다고 하는 사람 다 사기꾼. 그죠? 사기꾼이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시험 출제 저 담당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발 인원에 따라서 이것들이 좀 변경이 된단 말이에요. 점수들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보시면 서울이 91점, 강원은 85점, 광주는 88점 이렇게 되잖아. 제주가 또 90점이야.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고득점 하는 사람 몇 명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지역에 진짜 천재가 몇 명 있는지 모르잖아. 천재랄까 하긴 그렇고 실력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두 명 껴서 띄어 올려버리면 올라간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하는데 어쨌든 85점 이상 돼야 합격했다. 강원도는 조금 운이 좋았죠. 85점. 85에서 90점 조금 넘게까지도 범위가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도 생각보다는 좀 높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90점대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많이 뽑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119명이니까 90명이니까 29명. 29명 떨어지잖아. 29명. 이건 더 많이 떨어지죠. 149명이니까 204명을 뽑았으니까 몇 명이 떨어져요.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뽑는 경우에는 이 합격선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최종 합격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죠. 실제 뽑는 사람은 88명인데 지금 이 합격선이라고 하는 거는 117등의 점수예요. 117등. 그러니까 86점이 아니죠. 나중에 합격할 사람 88명밖에 안 되잖아. 30명 정도를 더 위에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6점보다 더 높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쉽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쉽다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정사업부는 이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따져보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양성이라고 써있는 게 양성평등이거든요. 양성평등. 자, 서울 이게 뭐냐면 한쪽 성이 30%가 안 되면 이 119명 중에 30%가 안 되면 119명이 아니죠. 원래는 90명의 몇 배수에서 뽑은 인원이 30%가 안 되면 플러스에서 알파 해갖고 119까지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조금 더 추가 합격이 된 거예요. 지금 몇 명인지는 몰라.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본인이 87점을 맞아서 합격한 사람이면 자기가 몇 등인지는 알죠. 119등이죠. 네. 119등이죠. 맨 마지막 사람이죠. 87점이라 그러면. 자, 이렇게는 되는데, 자, 양성은 한쪽 성이 없는데, 보통 이제, 행정진료는 다 남자들이 양성평등에 걸립니다. 남자들이 양성평등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 남자예요, 분명히.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뽑힌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면접 지나서 최종 합격자 90명 중에 30%, 93, 27. 27명이 안 되면 또 플러스, 면접 보신 분 중에 더 플러스로 합격한다.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것도. 이거 단순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는 건 되게 단순하죠. 단순하지 않고, 요거 제 유튜브에 양성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시뮬레이션을 해놨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건 뭐다? 면접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 지뢰 포기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던데 나중에 추가 합격할 때 눈물 흘립니다. 면접 안 보러 가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 양성평등 꼭 찾아서 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양성평등을 치면 나와요. 거의 제 컨텐츠니까. 그래서 이 양성평등 그런 거다. 기술직렬은 이제 여자예요, 보통. 기술직렬은 거꾸로 여자들이 모자르니까 여자들이 양성평등인데 요거는 아니다. 기술 쪽에는 그렇게 돼요, 보통. 보통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 말고도 요쪽 보면 기술직렬들도 굉장히 점수대가 높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한국사가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뭐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럴 수 있겠죠. 72점 나왔다 그러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아니라 전공 과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험 문제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본인들이 알 거란 말이에요. 시험 문제 풀어봤을 때 5과목 중에 2과목이 어려웠구나. 국어, 영어, 한국사는 어렵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전공 과목이 어려워서 좀 내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야, 전사는 껌이야. 72점 맞으면 합격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이렇게 하고 공부하다 망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토목이 보통 좀 낮는데 올해는 토목 어디 있어? 토목 80점. 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예, 전공 과목이 많이 안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또. 예, 여기 토목은 시간이 많이 차지해가지고 과락이 많이 나는데, 물론 이제 국가직은 과락이 안 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보니까. 근데 지방직은 과락 많이 납니다. 이게 손으로 계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점수는 이렇게만 분석하시면 돼요. 더 어렵게 막 머리 쓰고 하지 마세요. 예. 그 이제 내년 시험 보실 분들 올해 것만 보면 됩니다. 이거 과거 거 보지 마요. 과거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격하는 게 다른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같이 맞춰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5과목 중에 3과목을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2과목은 사실 한 70만 맞아도 합격하고 막 그래요. 이거 3과목을 100점 맞았으면 이때는 근데 지금 아니다. 지금 5과목 골고루 맞지 않으면 떠인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전원가락도 있습니다. 장애 직렬 같은 데 가면 전원가락도 있어요. 예. 이게 과락이 무서운 거예요. 장애직렬이나 저소득은 없나요? 강원은 전원가락 됐죠. 여기 또 저소득도 있죠. 네,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장애인이네. 쏘리. 저소득은 없네요. 네, 저소득은 당연히 없네. 점수대가 낮죠, 굉장히 저소득도. 네, 그래서 저소득은 과락을 주셔야 된다. 네, 전원가락이지만 여기에 과락 맞고 떨어지는 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16, 셋, 넷, 둘, 셋, 6. 그래도 다 2배수는 됐네. 1.5배수 정도는 됐네요. 더 적게 뽑힌 데는 없네. 어쨌든 저소득과 장애인은 좀 다르니까. 자, 그래서 과락 조심해야 된다. 과락은 40점 미만이면 40점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면 과락이기 때문에 요거 사실 일반인들도 지금 아마 이거 점수 보신 분들 중에 과락 맞으신 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방직 때 또 과락 맞습니다. 한 번 과락은 영원한 과락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않으면 과락 맞으면 무조건 탈락이니까 뭐 이렇게 채점할 필요가 없어요. 과락 나면. 과락 나면 그냥 저기다 갖다 놓고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보면 돼요. 어차피 떨어진 거 뭐 보면 뭐 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선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고 내년에 이제 준비하실 분들 위해서 한 거니까 과연 내년엔 그럼 이렇게 나올 거냐? 결론을 얘기하면 내년 난이도 알 수 없다. 만약에 인원이 좀 줄어들면 쉽게 내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냥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